네, 설팩입니다. 2위 보시죠. 지도부가 성폭력 은폐.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지도부가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의당 당직자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여영국 대표 등에게 공식적으로 알렸지만 여 대표가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할 테니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다면서도 은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해당 사안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어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 지도부가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강 전 대표는 이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리 보시죠. 통화했다, 안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사람 간의 통화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 시절 김은혜 후보와 싸우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선거 개입이 논란이 일었고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강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 후보 재반박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었고,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아니었고, 이전에도 늘 전화하던 사이이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금요일 밤 늦게 연락이 왔다. 이거 외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추가 코멘트나 추가 대응, 추가 반응 이런 건 하지 않겠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의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먼저 정의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박은석 전 의원님이 얘기하시 좀 난처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대선 전에 지도부가 다 포함된 워크샵 자리에서 모 시도당 위원장이 자신의 허벅지에 불필요한 접촉을 했고 그로 인해서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당 젠더특위위원장한테 신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사과를 받고 서면으로 정리가 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강민진 그 전 대표의 주장과 이제 당의 오늘 해명이 좀 엇갈리는 대목이 있어요. 강민진 그 전 대표는 나는 어쨌든 그거를 그냥 불필요한 접촉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고 또 성폭력이 아니라고 얘기한 바가 없다. 근데 당시에 당에서 그 사건을 다뤘던 젠더특위위원장, 지금 현직 부대표입니다. 예. 그분 말씀을 토대로 나온 당의 브리핑을 보면 당시에 분명히 당사자 의사 존중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물었다. 성적 불쾌감을 느꼈느냐,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그럴 의도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분이 당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고 앞으로 지방선거도 나아갈 분인데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 여성에게 말하자면 이제 좀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과가 이루어진 건데요. 지금 글쎄 뭐 그 당시하고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은 당시에 정말 강민진 대표는 본인의 그런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는데 그거를 당 지도부나 이런 데서 눈을 감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방이 되고 있고 당시에 강민진 대표가 요구를 해서 예. 비공개 선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얘기했고 그런 거라면 이거는 이제 내가 당대표로서 엄중 경고하고 왜냐하면 이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격을 엄중 경고하고 사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얘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니까 뭐 이 자리 이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한 걸 이제 좀 뭐 발설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예. 일종의 강압이었다, 묵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공식 입장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박이 있었습니다만 그 추가적인 반박에 대해서도 뭐 필요하다면 사실 조사를 거쳐서 또 다른 그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별도의 사실은 그 청년정의당 문제로 즉 강민진 전 대표의 갑질 문제로 예. 논란이 있던 와중에 같은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 이제 일종의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당에서 그 문제가 이제 최근에 불거진 거죠. 그게 이제 제기하면서 이번에. 몇 달 전에. 그래서 당에서 그건 절차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일이 정의당 내에서 또 일어나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대변인이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지난해 11월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와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강민진 전 대표에게 같이 들어서 양쪽 의견을 고루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당의 공식 입장 듣는 걸로만 일단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언급조차 하기가 되게 민망하고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진보로서의 가치를 그동안 잘 지켜왔는데 자꾸 이런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여러 논란들이 불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앞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 두 분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 반성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쪽 당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당의 입장이나 반대 진영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도 문제 삼는 것도 이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자체 정화 기능을 갖고 제대로 수습도 하고 좀 문제 없게 그리고 피해자 최대한 원하는 대로 다 사과도 하시고 이러셔야지 자꾸 2차 가해 이런 논란까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솔직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자칫 잘못하면 강민진 위원장한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과부터 하세요. 두 분. 예, 뭐 정성철 교수의 지적이 옳고요. 당연히 국민들께는 죄송스러운 그런 일이 또 벌어져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1대1이 됐네요. 갑자기 1대1로. 갑자기 김성애 소장님도 갑자기 사과를 요구하니까 저는 눈여겨보는 장면이 윤석 전 대변인님이 뭐지 하는 식으로 이제 장성철 교수님 봤어요. 왜냐하면 굳이 따진다면 윤희석 대변인도 지금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혹시 이제 국민의힘도 사과할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당협위원장 하다가 잘렸고요. 잘리셨군요. 예. 저희도 해야 되느냐고 안 물으셔서 제가 의아했었던 건데 이게 참 이 문제 가지고 이 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뭐 여야 공히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진영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죠.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야에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면 지방선거에 유리하고 이렇게 공격하면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피해자가 있는 일이니까요. 한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 김성애 소장님도 빨리 사과하세요. 예, 저희 박원주 의원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 못하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당의 문화가 피해자들이 말하기 어려운 문화였다라는 점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관련돼서 우리 다른 피해자들 더 계시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민주당 구성원들이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문제를 불거지게 하고 거기에 정확한 처벌을 하고 사과를 하는 절차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몇 개의 나온 얘기들이 있지만 그렇지 밝히지 못하고 꽁꽁 숨겨놓고 피해를 혼자 삭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문화가 이렇게 자꾸 돼야 그런 일들이 없고 또 혼자 분노를 삼키는 이 피해자들도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요건 어때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의 진실 게임. 근데 저는 의아한 게 강용석 후보가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사실은 이제 강용석 후보 측에서는 처음에 통화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에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서는 통화 기록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오늘 아침인가요? 어젯밤인가요? 강용석 후보가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방송에서 통화 기록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 언론이 잘못 썼다라고 했는데 모든 핸드폰은 통화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카카오톡으로 서로 통화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텔레그램 하셨는지 전화기로 하셨는지 그럴 수가 모르겠지만 있겠군요. 통화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당선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했으면 부적절하다고 사과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항상 이런 문제에서 부인을 먼저 하니까 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용석 씨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낯설 문제만 해도 조금 전에 해서 그랬습니다. 어제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부인했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강해서 매일경제에서 다시 냈습니다. 그 핵심 거기서 들은 사람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낯설 말고는 다 허용을 해야죠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낯설 포함해서라도 그렇게 사람들 적극적으로 만나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죠? 예전에 제 아내는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어 저한테 이혼하자 그럽니다. 했는데 그 뒤로 김건희 여사님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이상한 말들 하는 것을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는 좀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툭툭 털고 넘어가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평소에 김성애 소장님하고 방송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이 논리적으로 좀 너무 무리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엮어가지고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럼 통화만 낯술 통화만. 얘기하고 통화 얘기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전혀 이건 이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화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고 강용석 후보 일방의 주장입니다. 또 기록도 없다고 다시 수정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지 왜 통화를 했는데 안 했냐, 대통령실의 태도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좀 논리에 어긋나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왜 강용석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할까? 목적이 있겠죠. 뭐가 있겠느냐? 이분은 제 생각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목표는 딱 하나죠. 제도권 정치로 복귀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자꾸 뭔가 노이즈를 일으키고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당선인 거야 통화 뭐 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몸집을 이렇게 부풀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통화 관련한 얘기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마 가로세로 연구소랑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같이 하진 않겠죠? 그건 또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신지. 강용석 씨가 어떻게 가로세로 연결이 연구소- 단일화를 하진 않겠죠라고 그 얘기예요? 복당시키고 같이 단일화 정치하고. 얘기 그 하태경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협상에 의한 단일화는 말이 안 된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강용석 후보가 5% 정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의 상당 부분 가져오면 당선되는데 유리하니까 뭔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단일화에 의한 역효과도 충분히 짐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강용석 후보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재미난 표현들이 있는데요. 과연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통화를 했다?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 강용석 후보와 대통령실의 진실 게임인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죠. 여야를 두고 쓴소리를 자주 하는 분입니다. 강용석 후보가 사악하고 거짓말 일삼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그런 거짓말을 할 리 있겠나? 라고 하면서 강용석 후보 말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지금 자막에 그 앞에 걸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픽에. 예, 이 앞에 거. 예, 이 전제가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게 이상민 의원님이 고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또 얘기하신 분들 좀씩 있고요. 예,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는 또 다른 전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안 했을 것이다. 강용석이 누구냐? 여차하면 까는 사람이다. 이건 통화 녹음,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폰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 녹음돼 있을 거다. 그러면 통화를 했으면 녹음돼 있을 건데 대통령실 부인했다가 거짓말 들키면 더 큰일인데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안 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게 진중권 교수의 일단 주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부인해가지고 창피 당하는 게 낫지. 음. 제가 진짜 통화했거든요. 제가 녹취록 깎게요 해가지고 예. 녹취록을 공개해봐요. 그럼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고 강용석 소장의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공개했다 국민들 앞에. 강용석 소장은요 이거 정치권에서 이거 제대로 살아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초기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남지 못하다뇨. 정치권에서 무섭네요. 활동하기가 어려울 거다. 예, 활동을 그렇게. 오해했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가 그냥 혼자 창피하고 말아야 될 일이지. 아. 이거 대통령까지 이렇게 지금 진중권 교수 해석과는 시키는 정반대 해석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집권 초기에 막강한 권력을 생각하면 녹음된 음성이 있어도 강용석
저는 이제 깔 수 없다. 김성애 소장님하고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김성애 소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13일 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말 동안 아무런 해명이 안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민주당의 경기도당에서 강영석 대통령을 또 고발을 하니까 그제서야 우린 통화한 적 없어요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 같다. 해명을 하는데. 제가 뭐 지금 듣고 보니까 집권 초인데 보수 패널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상 강한 표현들을 아끼지 않은 제가요? 장성철 교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 도움을 주는 멘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예.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영석 씨는 일종의 과시욕으로 나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아, 뭐 저기 누굽니까 지금 저 김은혜 후보만 윤핵관이 아니야. 나도 친분이 있는 연수원 동기야. 이런 걸 과시하고 싶었겠죠. 그게 자기 선거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선거 개입이라는 공격을 받게 되고 예. 또 야당이 비판의 소재가 되고, 그러니까 청와대도 강영석 혼자 그렇게 떠들었으면은 뭐 그에 대해서 반응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야당에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고 또 선관위의 고발도 이루어지고, 근데 이게 이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없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 당선인이 이게 신분이 묘한데 민간인이에요.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요. 지난번에 왜 후보자들 내리고 뭐 GTX 공사장도 가고 이런 것도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당선인 신분이기 특별한 때문에. 언급은 없었거든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죠. 더군다나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약간은 좀 예. 급이 떨어지는 행동이잖아요. 강용석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김동연 편드냐, 김은혜 편들어야지 이랬다는 건. 우리 동기잖아. 그러면서 만약 했다면 예. 그러나 또 강용석 알겠습니다. 씨가 이걸 가지고 전면전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어쨌든 진실은 현재 주장만 있는데 진실은 스마트폰은 알고 있다. 예. 또 있죠. 통신사도 알고 있다. 통신사도 알고 있다. 통신 사실 확인 조회를 하면 알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